아니 이런 협상을 왜 했지? 이거 돈 준다는 얘긴데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나오는 발표가 달라요. 간접 투자래. 근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자질 문제고, 미국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걸 알고 국민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 대국민 사기를 또 한 거예요. 미국과의 장기적인 관계에서도 도움이 되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별도의 합의들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외교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미 대사는 여전히 예, 그렇죠. 어그리만 안 하고 있어요. 유엔 대사는 자기 변호사를. 예, 그렇죠. 지난주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미국 행정 절차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실상을 거론하셨는데, 예상대로 한 차례 미뤄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다행이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락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후폭풍은 여전한데, 아니 근데 그 증언을 들어보면 구금시설과 인권 침해가 심각했다고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대우를 했을까요? 그게 저도 이제 국제주의적인 보편 인권 이런 걸 굉장히, 그런 개념과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권이라는 건 국가의 틀 내에서 보호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건 수용시설 중에 제일 열악한 곳은 외국인 보호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물론 미국은 자국민이 들어가는 감옥도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아니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한 방에 2명씩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조금 하여튼 뭐해. 예. 근데 한국이 외국인 보호소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처참하고, 거기에 이제 한국에 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체포당해가지고 가면은 인권이 열악하기는 또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인권 시설이 열악하다는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애초에 거기에 가게 만든 이 프로세스가 완전히 꼬여 있는 요거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한테 너희 나라가 외국인 구금 시설을 잘 갖춰라 라는 얘기를, 제가 무슨 국제 인권 단체에 속해서 활동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할 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는 거론하지 않고, 대체 왜 우리 국민이 그런 데를 가야 됐냐, 여기까지만 물어도 사실 우리의 논의에선 충분하다. 그리고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 기층정서랑, 그 기층정서를 트럼프가 이민국을 막 자극하면서, 이민국을 막 독려하면서 할당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니네 불법 노동자 하루에 몇백 명씩 체포해 이런 식의 할당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추노의 맛을 들였습니다. 지금 이민국 추노다. 예, 추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자기네가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된 지 꽤 됐단 말이에요.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가 못 살게 된 것을, 자기네가 경제적으로 힘든 거를 다 외국인 탓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들한테 힘든 일 하라고 시켜보면 자기네는 할 생각이 없고, 근데 우리한테 공장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관세를 막 두들겨 맞을 순 없으니까 일단 투자하겠습니다, 공장 짓겠습니다라고 약속은 했는데, 막상 거기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은 미국인들을 교육시켜서 공장을 지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러저러 해서 결국에는 한국인들을 많이 데려가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좋은 공장을 빨리 만들어주자라고 했더니, 우리는 할당량을 채워야 된다 이러면서 너희들을 단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잖아요. 이랬을 때 백악관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백악관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한테 우리한테 이제 울타리가 되어줬어야 되는데, 또 그럴 생각은 없었고,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라 꼴이.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2차적 사고도 입체적 사고도 안 되는 사람들이 위정자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어쨌건 트럼프 본인은 자기의 지지층이 마가이기 때문에 그 마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어떤 그런 강경 제스처를 계속 해야 되고, 근데 막상 저질러 놓고 나니까 아닌가? 그렇죠. 조금 미안한 듯한 그래서 유감이란 표현을 얼마 전에 국무부 부장관이 했어요. 심지어 한국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건 자기네들도 이게 한국에서 완전히 발을 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부랴부랴 수습을 하려고 온 건데, 근데 어쨌거나 일을 이런 식으로 꼬아버린 것 자체가 미국에서 큰 실수가 있었던 거고, 큰 잘못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우리가 레버리지를 삼아가지고 뭔가 조금 더 협상을 잘 진행해야 하지만,
주 유엔 대사에 자기 대장동 변호사를 앉히는 이런 정신머리에서 가능하겠는가? 스텝이 꼬이는 건 또 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이 약간 유감 표명은 했는데 상무부에서는 이번에는요. 직접 투자하래요. 예. 그동안 우리 협상단은 돌아와서 그 3,500억, 사실은 더하기 1,000억 원이 또 있었지만 그 간접 투자다. 뭐 에너지 사는 것 빼고 3,500억 원은 다 담보고 보증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SPC 만들어갖고 거기에다 현금 직접 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산자부 장관도 얼굴이 굳어버렸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관세 협상은 계속 지연되고 우리 15% 아직 적용 안 되고 있고 25%또 개별 별도로 있고 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근데 그래서 애초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이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협상문 없이 구체적인 서명 없이 구체적인 서명을 하는 정확하게 정해진 텍스트 없이 적당히 좋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미국은 일본 스탠다드를 따라간다고 생각할 거고 한국이 그러면은 일본은 현찰을 주겠다고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미 또 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시대 총리가 옷을 벗었군요. 국내 비판 때문에. 예, 또 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럴만한 나라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저질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과정을 잠깐 생각해보면 일본이 아주 비참한 꼴을 당했잖아요. 미국한테 직접. 일본은 미국한테 직접 두들겨 맞고 점령당해서 국토가 분할당했고 심지어 오키나와도 뺏길 뻔했지만 그냥 이제 미군 기지를 크게 쓰는 걸로 해가지고 일본 영토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정말 미국한테 원초적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호오를 떠나서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요구를 할 때 일단은 무릎 꿇습니다. 무조건 무릎 꿇고 빌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 때려줬기 때문에 독립했죠. 게다가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미군이랑 같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이랑 북한이랑 싸워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나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랑 함께 한편으로 설 수 있고 또 우리도 월남전 가가지고 많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도와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적인 관계로 인식을 하죠. 우리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서로 좋게 뭐 3,500억 달러 우리 좋게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본같이 생돈을 뺏긴다는 식의 발상을 아예 안 한 것 같은데 좋게 해석해도. 근데 문제는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어차피. 생각했어야겠군요.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거 보자마자 아니 이런 협상을 왜 했지? 이거 돈 준다는 얘긴데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나오는 발표가 달라요. 간접 투자래. 근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자질 문제고 미국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걸 알고 국민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 대국민 사기를 또 한 거예요. 설마 그랬을까요? 근데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비정상적인 외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그 정도로 무능하면 솔직히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무능 자체가 기망이다. 무능 자체가 기망이다.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이면 합의, 국익에 반하는 결정, 합리성,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밝혔는데 그럼 이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근데 왜냐면 일부에서는 야 차라리 그러면 3,500억 거기다 부을 바에는 그냥 기업 지원해줘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일단은 중요한 이 워딩에서 문제가 애초에 합리성,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무슨 이게 그 당랑거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레바퀴가 막 굴러오는데 사마귀가 막 이런다고 그 당랑거철 하는 소리예요.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합리성, 공정성을 벗어났어요. 아니 이 협상 자체가 합리성, 공정성과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서 막 이면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합리성을 찾겠습니다. 아니 네가 합리적이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트럼프가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면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면 합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면 뭔가 우리가 국민적으로 납득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미국과의 장기적인 관계에서도 도움이 되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별도의 합의들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외교판이란 말이에요. 외교판. 근데 주미대사는 여전히 예, 그쵸. 어그리만 안 하고 있어요. 유엔 대사는 자기 변호사를 예, 보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이어서 외교의 본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면합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본질이라고 하면 외교라는 것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속성은 이면합의가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 그러니까 군인이, 국방부가 사람이 죽는 것을,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외교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협상과 그 밑에서 몇 가지의 그 사항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서로 합의가 되고 전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그 이면의 합의까지를 맞춰가는 과정이 외교예요. 자,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 라고 먼저 못을 박는다? 협상을 결렬시키겠다는 얘긴데요, 이거.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외교의 천재라 했는데. 그러니까 천하의 알고는 뭐 이거는 알고는 유튜브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 워딩 자체가 협상을 없겠다라는 말에 굉장히 가깝게 보인다. 오빠서 어떡할 거예요? 기업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협상 안 된 채로 25% 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 25%면 감사하죠. 예, 그럼 막 마음대로 스위스처럼 올리고, 50%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애초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질질 끌고 결렬시키겠다는 발상이면은 뒷말이 안 나오게 깔끔하게 결렬시켜야 되거든요. 깔끔하게. 예, 그러니까 상대가 기분이 안 나쁘게 결렬. 상상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럼 50%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만은 협상을 안 한다 내지는 질질 끈다 전략을 택해버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만 같은 경우는 주력 수출품이 어차피 반도체와 전자 쪽이고 그거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시장에서 저 반도체 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방식의 우회 수출을 통해서도 대만의 국익을 지킬 수가 있는데 한국의 가장 중요한 대미 수출품은 자동차입니다.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자동차예요. 근데 자동차는 완제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관세가 높아지면은 직격탄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현대 레이드라고 이제 현재선 현다이 레이드라고 하는 현대차 공장 습격 사건이 있었을 때 현대그룹이 가장 먼저 우리 투자 계속합니다라고 발표를 했던 게 사활이 걸려 있어요. 지금 하나의 재벌그룹에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냥 이게 재벌 돈 많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요즘에 TV나 이런 거보다 TV나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많은 가정에 냉장고나 TV가 LG나 삼성이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 본인들도 우리 집에 TV 삼성이야 LG야 이거 약간 고급 가전을 샀어. 이거를 이제 위시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사라지게 생겼어. 그쵸. 그러니까 현대차가 빠지고 그 자리를 다시 옛날에는 미국에서 도요타 프리우스가 프리우스가 아니라 도요타 캠리가 말하자면 그 한국에서 아반떼가 진짜 이렇게 거의 지배를 했었는데 미국의 차 시장을 그거를 현대에서 노력해가지고 야금야금 잡아먹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쌌으니까. 예, 그쵸. 미국인들이 실용적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가격 차이가 구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은 관세가 15%고 우린 25%다. 라고 하면 그 진짜 견디기 힘들죠. 이게 막 그런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를 전혀 않고 뭔가 이상한 꿍꿍이를 가지고 계속 국제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얘기가 꼬이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이 모든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지만 그 비합리적이고 비공정한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이 조금 더 정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외교 정책들이 나오면서 좀 국민들의 속이 바짝바짝 타게 됩니다. 우원식 의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원식 의장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도 중립 아니잖아요. 87년 헌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상원이 없잖아요. 양원제가 아니라 단원제인데 말하자면 이제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으로 확 엎어가지고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힘을 좀 더 줬죠. 그렇죠. 양원제를 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이제 대통령이 상원을 지배하면서 국회를 억누를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불안감이 가득했으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단순히 정쟁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시각이 필요한 곳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은 반드시 탈당을 해라. 그러니까 니네가 뭐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별도로 선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거는 국회 내에서 알아서 하되, 그래도 국회의장은 탈당을 해서 중립인이 되어라. 뭐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 내에서 상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심사하는 기능을 법사위에 주고, 그걸 법으로 못 박지 않는 게 큰 문제였는데, 지금 보니까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가져간다. 뭐 이런 종류의 합의를 해서, 그래서 가까스로 잘 굴러왔던 게 87년 체제인데, 민주당이 그걸 다 깼잖아요, 지금. 법사위원장 지금 누군데? 추미애죠. 가장 법사위원장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법사위원장에 앉히는데, 그것도 그냥 우리 숫자 많으니까 뭐 어쩔 건데, 뭐 이래놓고서 지난번에는 자기네가 야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져가야 돼. 우리가 원내 제1당이어도 야당이니까 가져갈 거야. 이랬는데, 여당 된 다음에도 안 내놓죠. 그리고 국회의장은 더 큰 문제인 게, 그놈의 선진화법이라는 게 생긴 다음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장이 판단하에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버릴 수 있잖아요. 직접 상정이 가능해졌죠. 예, 그렇죠. 근데 그 권한을 악용해서 뭘 했냐? 선거법을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비례정당 나오게 만들어서 조국당 같은 게 튀어나오게 만들었고, 그런 걸 했던 사람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었던 배우 이한이의 삼촌 문희상 국회의장. 그렇게 해놓고서 정작 자기 아들한테 약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민주당의 국회의장들이 다 국회의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 해왔는데,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겁니다. 한술 더 뜬다. 그냥 국회 내의 문제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전승절 가죠. 전승절 갔다 왔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랑 악수했다고 자랑하고. 예, 자랑하고. 그리고 나서 국내에 돌아와서도 또 국내 정치를 해요. 네. 근데 한동훈이, 조국 전 대표 사면전에 접견한 것도. 예, 그러니까요. 한동훈이 뭐 이렇게 태클을 걸건 말건 나는 국회의장이면은 뭐 이럴 때만 진짜 외교적인 수사로 아니다, 그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야 돼요. 국회의장은 선수가 엄청나게 높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잖아요. 나는 어른이다, 나는 국회의 어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 뭐 네 영선인데 뭐 그냥 까불어라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문제를 굳이 싸운다. 이 사람은 국회의장이 아닌 거예요. 국회의장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의 다선 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 계엄해제 표결 당시 상황을 두고 오 의장과 한 대표 전 대표 사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한 대표가 당시 오 의장의 표결을 일부러 늦춘 거 아니냐. 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 도착할 때까지 일부러 표결을 늦춘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너 영선이라서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떻게 나경원 의원이 했던 것 같은 초선은 가만히 있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영선은 가만히 있어. 영선은 가만히 있어 뭐 이러는 건데, 아니 국회의원 빼면 온 국민이 다 영선이에요. 국민 모욕 발언 아닙니까? 국민 비하 발언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인 국민들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를 영선이니까 몰라서 그래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국회의원 출마해 본 적도 없고 당선돼 본 적도 없는 이런 수많은 국민들 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이 표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직후까지만 해도 잠깐 신뢰도가 제일 높은 정치인 1위로 올랐었잖아요. 예. 근데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조금 많이 정치적이에요. 약간 좀 계엄뽕을 맞으신 거 아닐까. 자기가 막 그 망치를 땅땅 하면서 내가 민주주의를 지켰다 뭐 이런 종류의 그 격양된 고양된 느낌에 사로잡혀서 지금 천지분간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회의장은 커리어 종점입니다. 이제 이걸 했으면 더 이상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국회의장 한 다음에도 나중에 뭐 총리도 하고 그러신 분들 있죠. 그것도 다 민주당 분들인데, 민주당이 너무 정치를 많이 망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원로급이 됐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그냥 사라져야 됩니다. 그냥 손주 보는 행복한 노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 마라. 그렇죠. 근데 선수를 막 9선, 뭐 지금 10선은 아니지만 막 8선, 9선 막 이렇게 쌓아가면서 계속 뭔가 하려고 그러고 계속 돋보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